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iPath의 에이전틱 오토메이션 실습을 통하여 마에스트로를 완성해 볼 거예요. 마에스트로를 통해서 우리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작업하고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UiPath 스튜디오 웹에서 RPA 과제를 만들 수 있으며 UiPath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I를 사용할 거예요. 또한 앱스를 이용해서 사람이 인지하는 부분까지 중간에 넣어서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동화 과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마에스트로 실습을 위해 cloud.uipath.com 가입부터 오케스트레이터 로봇 설정까지 초기 환경을 구성해 볼 거예요. 먼저 브라우저에서 cloud.uipath.com에 접속해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UiPath를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입하게 되면 60일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해요. 사인업 위드 구글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요.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 돼요. 국가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하고 체크박스도 선택해요.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라우드 조직 생성 이름을 작성할 거예요.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영역을 지정하는 거라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어요. 조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UiPath 클라우드가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클라우드 홈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돼요. 가입이 완료되었어요. 클라우드는 처음에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작업이 편하게 한글로 변경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해서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랭귀지를 한국어로 변경해 주세요. 자, 이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케스트레이터 좌측 메뉴에서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고 디폴트 테넌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서비스를 클릭해서 이동해요. 화면에 마에스트로와 인터그레이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해당 서비스가 비활성화라면 점 3개를 클릭해서 비활성화를 활성화로 클릭해서 상태를 변경해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의 서비스 추가를 클릭해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면 돼요. 클라우드 환경 설정은 완료되었고 이제는 자동화 작업을 할 로봇을 설정해야 해요. 먼저 계정을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해주세요. 좌측 상단의 관리자 메뉴를 클릭해서 작성했던 조직명을 클릭하여 메뉴 이동을 해주세요. 계정 및 로컬 그룹을 클릭 후 로봇 계정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로봇 계정을 추가할 거예요. 로봇 계정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설정한 이름이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돼요.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좌측 상단 메뉴에서 오케스트레이터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로봇의 작업 내용이 기록이 되고 어떤 과제를 지정해서 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좌측 상단의 테넌트를 클릭하고 액세스 관리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우측 액세스 할당 버튼을 클릭해서 아까 생성한 로봇 계정의 접근 권한을 지정해주세요. 로봇 아이디를 검색해서 역할을 Allow to Folder Administrator와 오케스트레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지정해요. UR로 로봇을 지정할 때는 자격증명을 선택해줘야 해요. 실물 PC이므로 사용자 지정 윈도우 자격증명으로 선택해주세요. 해당 PC의 도메인 유저네임을 입력해주세요. CMD 창을 열어서 whoamI를 치면 해당 PC의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윈도우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UR은 잠금을 풀어서 작업할 수 있어서 윈도우 잠금을 풀면서 RPA 작업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잠기게 돼요.
자격증명 입력하는 부분은 이번 실습에서 잠금을 풀지 않아도 돼서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는 다 입력되었으니 할당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액세스 관리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머신 메뉴를 클릭해서 머신을 만들어 줄게요. 우측 상단의 머신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머신 템플릿을 클릭해주세요.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고 프로덕션 언어텐디드를 일로 올려줍니다. 이때 나온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따로 메모장에 저장해주세요.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폴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메뉴 이동을 해주세요. 폴더별로 프로세스들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폴더에 어떤 머신을 연결시켜서 프로세스를 수행시키는 구조예요. 여기에 로봇 계정과 로봇 머신을 연결시켜줍니다. 먼저 우측의 폴더의 머신 관리를 클릭해서 만들어주신 머신을 클릭하고 하단의 업데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액세스 관리에서 우측에 있는 계정 그룹 외부 앱 할당을 클릭해주세요. 로봇 계정을 선택해주시고 폴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선택한 다음 할당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폴더에 계정과 머신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만든 UR 로봇을 어시스턴트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시스턴트를 열어주시고 동그란 프로필을 클릭해주세요. 환경 설정 클릭 후 오케스트레이터 설정을 클릭하여 연결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연결 유형을 머신 키로 설정하고 머신 이름을 선택해주세요. 오케스트레이터 URL은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레이터 언더 바가지의 UR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신을 만들면서 복사해둔 머신 키를 입력하신 뒤 연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URL은 연결되었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미 로그인한 클라우드 로그인 세션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로봇 연결까지 했으면 챕터 1 초기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어요. 다음 챕터 2에서는 RPA로 RPA 뉴스 데이터를 추출해 볼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스튜디오 웹을 사용해 뉴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에이전트로 중복을 제거한 뒤 3개 이하로 추출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앱스에서 승인을 받고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로 이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UiPath 스튜디오 웹을 열어 뉴스 추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홈에서 스튜디오 메뉴를 클릭한 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RPA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네이버에서 RPA 키워드를 검색해야 하므로 유즈 애플리케이션 / 브라우저를 검색해 추가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확장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뜹니다. 설치를 클릭하고 크롬의 추가를 눌러주세요. 데스크톱 스튜디오용 오토메이션 익스텐션이 설치돼 있어도 웹 오토메이션으로 설치해야 스튜디오 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화할 탭을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네이버 창을 열어 준비해주세요. 오른쪽에 몽키 스패너 모양 아이콘을 눌러 속성 패널을 펼칩니다. 속성에서 범위 내 작업을 선택하면 열려있는 네이버 브라우저가 표시됩니다. 클릭하면 URL이 인식됩니다. 이제 타입 인투 액티비티를 검색해 추가하고 속성에서 타겟 표시를 클릭해 검색창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를 선택한 뒤 유효성 검사를 눌러 정상인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입력할 값은 RPA입니다. 그리고 검색 돋보기를 클릭하는 대신 K 엔터를 입력하여 엔터 키를 누른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합니다. 검색 후 뉴스만 보이도록 뉴스 탭을 클릭해야 합니다. 타입 인투 아래에 클릭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뉴스 탭을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뉴스 기간을 1일치로 설정하려면 옵션 버튼을 클릭한 뒤 1일을 선택하도록 클릭 액티비티를 2개 추가합니다. 이제 익스트랙트 테이블 데이터 액티비티를 추가해 뉴스 제목, URL, 내용 3개 열을 추출합니다. 열 이름은 각각 타이틀, URL, 데이터로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변수에 담기 위해 속성에서 대상 데이터 테이블의 설정 버튼을 눌러 dt_newsData 변수를 만듭니다.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려면 로그 메시지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메시지의 데이터 테이블 변수에 로우 카운트를 입력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면 브라우저가 열리고 검색 데이터 추출이 진행되며 마지막에 데이터 개수가 출력됩니다. 데이터 추출 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고 해당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 오케스트레이터 스토리지 버킷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액티비티를 검색 후 속성에서 설정을 클릭해 새 연결 추가를 선택합니다. 구글 계정을 연결하고 저장할 폴더를 선택한 뒤 스프레드시트 이름은 뉴스 언더바 데이터로 합니다. 이제 라이트 레인지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파일 변수로 방금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합니다. 범위는 시트 1, A1. 데이터에는 DT 언더바 뉴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엑셀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운로드 파일 액티비티를 사용하고 파일 변수는 아까 저장한 것을 선택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스토리지 버킷에 업로드하려면 업로드 스토리지 파일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폴더는 쉐어드, 버킷명은 프로세스로 지정합니다. 업로드할 파일명은 뉴스아티클 _rpa.xlx로 입력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한 뒤 스토리지 버킷을 확인하면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에이전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게시를 눌러 패키지를 생성하고 오케스트레이터에서 테넌트, 그리고 패키지로 이동해 방금 생성된 패키지를 확인합니다. 쉐어드 폴더의 자동화 탭에서 새 프로세스를 클릭하고 방금 만든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계정과 폴더를 지정하고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한 뒤 만들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에이전트란 UiPath에서 제공하는 LLM 기반 지능형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입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도 자연어 처리, 툴 호출, 문서 참조, 결과 생성 등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할 행동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RPA가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중복 제거 후 추출하여 HTML 형식으로 변환해서 표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 접속하고 쉐어드 폴더를 클릭할게요. 메뉴 중 인덱스 탭을 클릭한 뒤 인덱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덱스 이름은 뉴스_인덱스라고 입력하고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 버킷을 선택합니다. RPA에서 만들었던 스토리지 버킷을 선택하면 돼요. 저장을 하면 인덱스 수집 상태가 대기 상태로 표시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성공으로 바뀝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스튜디오 웹으로 들어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설명만으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새로 시작을 클릭해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에이전트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뉴스_에이전트로 변경합니다. 이제 인수 버튼을 클릭하고 인수를 생성합니다. 에이전트 결과로 HTML 표가 나가도록 출력해서 out_result라는 인수를 만들어줍니다. 인수 생성이 끝나면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목표, 조건, 출력 형식, 출력 위치, 주의사항, 입력 컨텍스트 값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교육용으로 전달드리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롬프트 글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사용자 프롬프트에는 오늘 추출한 뉴스 내용 최대 3개 이하로 추출하기 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까 등록한 컨텍스트 중 뉴스_인덱스를 클릭해 연결합니다. 모두 작성했으면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Save and Test를 클릭하면 오른쪽 출력 패널의 결과 값이 표시돼요. LLM 콜을 클릭하면 어떤 모델이 사용됐는지, 어떤 도구를 호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가 학습되고 거버넌스를 적용하면 프리와 포스트 단계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 콜을 거쳐 out_result의 HTML 표가 담겨 출력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게시하고 배포해야 마에스트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 로그를 작성하고 위치와 버전을 확인한 뒤 게시를 클릭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로 이동해 테넌트를 클릭하고 솔루션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에이전트 패키지가 게시됩니다. 해당 패키지의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눌러 패키지 배포를 클릭합니다. 배포할 폴더로 쉐어드 폴더를 선택하고 배포를 클릭합니다.
만약 유효성 검사 실패가 뜨면 오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뉴스 언더바 인덱스를 눌러 오류를 확인하고 제시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수정 후 다시 배포를 클릭할게요. 새로 고침에서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되면 배포가 완료된 거예요. 앱스란 어시스턴트나 클라우드.uipath에서 액션 센터를 통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도록 화면을 띄우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RPA와 에이전트를 만들었으니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앱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업로드해둔 앱스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좌측 메뉴에서 앱스를 클릭합니다. 새 앱 만들기를 클릭하고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해둔 앱스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뉴스 언더바 앱으로 변경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컨트롤 추가요. 드롭다운에서 액션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입력하면 만들 수 있지만 닫기를 클릭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사람이 내용을 보고 선택하면 승인과 거절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액션 결과에는 승인과 거절을 입력해 주세요. 또 어떤 값을 보고 승인 또는 거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입력에는 에이전트의 결과값을 받을 수 있도록 in 언더바 리절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선택하고 out 언더바 리절트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만들어진 액션과 유저 앱스를 연결합니다. 에이전트 결과물, 즉 추출된 뉴스 내용이 보이도록 PO 에디터까지 클릭한 후 오른쪽 속성의 기본 텍스트에 in 언더바 리절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in 언더바 리절트가 승인을 받으면 곧 out 언더바 리절트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액션에서 만든 입력값과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한 뒤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액션에서 만든 승인과 거절이 나오는데 승인으로 연결해주세요. 거절 버튼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이벤트를 연결하고 액션에서 거절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게시해야 마에스트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의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전 노트를 작성하고 버전과 테넌트 위치를 확인한 뒤 게시를 클릭합니다. 게시한 앱스를 그대로 배포할지 묻는 화면이 뜹니다. 지금 배포를 클릭합니다. 앱 배포 화면으로 이동하면 왼쪽에서 쉐어드 폴더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앱 배포를 클릭한 후 방금 만든 앱을 선택하고 배포를 클릭합니다. 이제 앱이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해 볼게요. 인티그레이션은 다양한 SaaS와 시스템 간의 통합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UiPath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쉽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번에는 지메일을 연동해서 승인된 결과를 메일로 보내볼게요. 좌측 메뉴에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쉐어드 폴더에 해당되는 커넥터를 만들겠습니다. 쉐어드를 클릭해주세요. 연결 탭에서는 RPA에서 연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넥터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지메일을 입력해 선택해주세요. 액티비티 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목록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샌드 메일 액티비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측에서 지메일 연결을 클릭해주세요. 오어스 인증 과정을 거쳐 지메일 계정을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연결 탭으로 돌아와 상태가 연결됨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지메일 연동이 완료되었어요. 전체 자동화 흐름을 우리 같이 BPMN으로 설계해보고 RPA, 에이전트, 앱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단계별로 조립해서 완성해볼까요? 먼저 BPMN 기본 파일부터 만들어 볼게요. bpmn.uipath.com에 접속해서 오른쪽 상단의 New BPMN 버튼을 눌러요. 모델러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본 스타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음에 연결할 태스크들이 보이죠. 이어서 하나씩 붙여볼게요. 먼저 기본 태스크를 선택해서 네이버 뉴스 추출 RPA를 추가해볼까요? 다음으로 뉴스 추출이 끝나면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중복 제거 태스크를 이어붙여요. 그 다음엔 앱스 태스크를 이용해 내용 확인 단계를 넣어볼게요. 한 번 더 앱스를 이용해 내용 확인 태스크 생성 흐름을 복습해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구성해요. 이제 여기서는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대신 익스클루시브 게이트웨이를 추가해서 승인과 거절 두 갈래로 분기해 볼게요.
승인 쪽으로는 이메일 보내기 태스크를 연결하고 거절은 바로 엔드 이벤트로 종료하도록 이어요. 이메일 보내기 태스크가 완료되면 여기서도 엔드 이벤트로 마무리해요. 이렇게 BPMN 맵 구성이 끝났다면 다이어그램 이름을 정리하고 오른쪽 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해둘까요? 이번에는 마에스트로가 무엇인지 가볍게 알아볼까요? 마에스트로는 RPA, 에이전트 그리고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연결해주는 자동화 통합 플랫폼이에요. 예전에는 RPA가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나 예외는 사람이 따로 챙겼죠. 이제는 RPA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이전트가 중복을 제거하고 가공해서 표로 만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엔 사람이 검증하고 승인하는 흐름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BPMN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한눈에 설계하고 에이전트의 학습 데이터 연결과 배포까지 마에스트로 안에서 손쉽게 이어갈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부품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마에스트로에서 최종 프로세스를 완성해 볼까요? UiPath 스튜디오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요. 여기서 에이전트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 볼게요. 처음 화면은 bpmn.uipath.com에서 보던 레이아웃과 비슷해요. 왼쪽 탐색기를 열어 프로젝트 구조를 확인하고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해둔 BPMN 파일을 가져와요. 기본으로 자동 생성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은 사용하지 않으니 우클릭해서 삭제, 모달창에서 삭제를 눌러 정리할게요. 이제 가져온 BPMN 파일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설계했던 흐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태스크들은 기능이 없는 껍데기 상태라서 여기부터 실제 동작을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먼저 네이버 뉴스 추출 태스크를 클릭해요. 오른쪽 속성창의 액션에서 RPA 워크플로 시작 및 대기를 선택해요. 아래 자동화 드롭다운에 우리가 만들어둔 뉴스 추출 프로세스가 보여요. 해당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연결해요. 다음으로 중복 제거 태스크를 클릭하고 액션을 에이전트 시작 및 대기로 선택해요. 드롭다운에서 마에스트로에 배포해둔 뉴스 언더바 에이전트를 골라 연결할게요. 이제 내용 확인 앱스 태스크로 넘어가요. 액션에서 앱 태스크 생성을 선택하고 배포해둔 액션 앱을 고른 뒤 작업 제목을 입력해요. 예를 들어 뉴스 내용 확인 요청처럼요. 그리고 인 언더바 리절트에 전달할 데이터가 필요하죠. 표현식 편집기를 열어서 중복 제거 태스크의 아웃 언더바 리절트 값을 선택해 매핑해 줄게요. 저장. 이제 게이트웨이로 이동해요. 게이트웨이는 승인과 거절로 분기하는 역할이에요. 게이트웨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표현식 항목이 보이는데 승인 라인과 거절 라인 각각 조건을 설정해야 해요. 승인 라인에는 앱스 태스크에서 전달된 값, 예를 들면 pass.action이 승인과 같을 때 흐르도록 조건을 넣어요.
거절 라인도 같은 방식으로 바스 닷 액션이 거절과 같을 때 흐르도록 조건을 넣어줄게요. 이제 이메일 보내기 태스크로 가볼까요? 액션은 커넥터 액티비티 실행을 선택하고 커넥터는 지메일, 액티비티는 샌드 이메일을 고를게요. 그 다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설정해요. 보내는 사람과 제목은 문자열로 적어넣고 본문은 표현식 편집기로 중복 제거 태스크에 아웃 언더바 리절트를 바인딩하면 돼요. 이렇게 승인 시 자동 이메일 발송 흐름까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성한 마에스트로 프로세스를 실제로 테스트해 볼까요? 상단의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스타트 이벤트의 초록불이 켜지면서 프로세스가 시작돼요. 가장 먼저 RPA가 실행돼서 네이버 검색과 데이터 추출을 진행하고 추출된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로 저장된 뒤 지정한 스토리지 버킷으로 업로드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복 제거 에이전트가 작동해서 중복을 정리하고 태그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출력해요. 이후 앱스로 넘어가서 사람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합니다. UiPath 어시스턴트를 열어보면 미할당된 작업이 보일 거예요. 이 작업을 본인에게 할당한 뒤 내용을 확인해요. 승인을 누르면 지메일에 샌드 이메일이 실행되고 실제 메일함을 확인해보면 중복 제거된 뉴스 내용과 링크가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절을 누르면 이메일 전송 없이 프로세스가 즉시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이패스 마에스트로를 활용한 엔드투엔드 자동화 실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어봤어요. BPMN 설계부터 RPA, 에이전트, 앱스를 연결하고 마에스트로에서 테스트까지. 현업에서도 바로 응용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마에스트로 AI 에이전트 구축 문의는 cocoa.cocoasoft.co.kr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